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중국은 항구가 없어도 상륙이 가능한 180m 규모의 바지선을 공개를 했는데 훈련 장면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만의 상륙전이 쉬워졌다고 평가했으며 대만은 중국 침공 대비 훈련을 역대 최장 기간 동안 하는 등 군사적인 긴장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한 사령관이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지시했다고 말할 만큼 중국에 의한 대만의 무력 통일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심장인 고성능 반도체의 대부분이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이폰도 대만의 폭스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과거 대만의 총통은 중국의 공산당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할 구세주로 반도체를 택했잖아요. 현재 대만의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든가 미국에 1650억 달러를 대만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 대만을 보호할 구세주가 반도체이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텔과 TSMC가 만약에 동반자가 된다면 대만을 지켜줄 명분은 더더욱 커질 것이며 미국에 대만이 투자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명분은 커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게 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TSMC가 인텔을 인수하거나 165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미국과의 커넥션이 더 강화된다면 아마 재앙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재앙을 맞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 산업분야로 나뉘죠.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그 중에서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이 TSMC가 67.1%로 압도적인 1위, 삼성 파운드리가 8.1%로 2위, 중국의 SMIC가 5.5%로 3위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가 최근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에 연맹을 제안했고 인텔 파운드리를 함께 인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는요, 인텔이 완전히 외국 소유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TSMC는 트럼프의 압박에 인텔 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공동으로 소유를 함으로써 TSMC와 미국 기업들로 구성된 연합군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삼성 파운드리에 1순위 자리를 내주지 않겠죠. 대부분 TSMC에다 맡기겠죠. 즉, 한국 반도체를 완전히 미국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 제재 세방에 나가 떨어졌듯이 우리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죠. 물론 대만 현지에선 TSMC가 인텔 파운드리를 운영할 가능성은 적으며 TSMC는 본업에 집중하는 기업이라고 말했지만 일본과 대만은 미국에 패싱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다소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인텔이 정말 TSMC 연합군에 인수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아마 TSMC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되겠지만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이 될 것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위험을 행사하는 것도 극도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는 것은 TSMC가 미국의 핵심 반도체 산업을 떠안는 셈이며 대만의 공격은 TSMC의 공격이며 이는 미국의 공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TSMC는 인텔의 애리조나, 오레곤 등의 자신들의 노하우를 이식시키기 시작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TSMC의 노하우를 이식받은 인텔의 팹은 수율과 성능이 크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TSMC의 주요 고객인 애플과 AMD, 퀄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을 TSMC에 맡기고 일부 제품만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는데 이제는 일부 제품마저 삼성 파운드리가 아니라 인텔에 맡기게 되겠죠. 그리고 AI 서버용 GPU, HPC용 반도체 등 최첨단 칩이 대만의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겁니다. 아마 삼성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크게 하락할 것이고 다른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TSMC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TSMC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삼성이랑 인텔을 딱 균형을 잡는 수호자로서 활용을 했는데 인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TSMC와 인텔의 연합체가 형성되므로 사실상 삼성을 키울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2030년경 전 세계 파운드리는 TSMC 주도의 과점 체제가 되겠죠. 2나노 이하 경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고
1나노의 시대가 2030년쯤엔 열리게 될 텐데 아마 삼성전자는 경험과 로비의 부족으로 TSMC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브로드컴과 AMD, 퀄컴 등에 인수된 인텔의 반도체 설계 부분은 PC 서버용 S86 CPU 산업은 계속하겠지만 사실상 팹리스 기업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미국, 대만 반도체 공급망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삼성 등은 그 외 범주의 시장을 나눠 갖는 양극화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수가 불발되고 인텔이 현 상황에서 독자 생존 전략을 지속하게 된다면 미국은 국가안보와 자국기술 주권 보호를 이유로 인텔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인텔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인텔은 지난해에만 22조 원 정도? 23조 원인가? 그 정도 적자를 냈고 기술적으로도 경쟁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인텔 하나에만 의존하는 대신 좀 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아서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이려고 하겠죠. 이게 삼성전자한텐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하여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에요. 인텔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에 미국은요, 삼성 파운드리를 안전한 제2의 카드로 키우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미국 텍사스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투자랑 노력을 진짜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는 삼성에게 추가적인 혜택이랑 인센티브를 자기들 나라 지으니까 당연히 계속 제공할 명분이 생기게 되겠죠. 삼성전자는 미국의 그런 전략적 필요성을 이용해서 TSMC에만 의존했던 AMD, 퀄컴, 심지어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의 일부 물량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 중인 2에서 3나노 공정에서 안정성을 입증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인텔의 인수 불발은 삼성전자에겐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인텔이 인수가 되지 않는 것이 좀 기대를 걸 만한 상황이겠죠. 현재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전쟁 중입니다. AI가 진짜 실제 전쟁의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고성능 GPU가 그리고 필수죠. 물론 저성능의 GPU로 고성능을 낸 딥시크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의 GPU는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있으면 AI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의 제재 때문에 가져오지 못할 테니까 무언가 명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텔 이슈랑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 냉전 시대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진짜 큰손 확보가 절실합니다. 삼성 반도체는 중국의 저가 디램 공세로 인해 선단 공전 전환을加速化해서 고용량, 고성능 판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최근 한국경제의 한 칼럼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직원들한테 최소 주 5회 사무실 근무랑 주당 60시간 업무가 최적점이라고 말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토요일 새벽 1시에도 몰아치는 서지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하면 흔히 워라벨을 떠올리는데 세계 인류들은 워라벨이 아니라 하드코어들의 나라라는 거죠. 직원들은 진짜 열흘이고 보름이고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에만 매달린다고 합니다. 대만의 R&D팀은 하루에 24시간 주 7일 돌아가고 엔비디아 직원들 역시 주 7일 새벽 2시까지 고강도 근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을 주 6일 동안 하는 996이 유행이라고 하죠. 물론 이거는 착취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도전을 해야 되고 성공한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상당한 보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해고를 해버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다시금 초고강도 노동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는 주 4일제를 논의 중이죠.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일과 삶의 균형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서로 한번 말씀 나눠주시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잘 돼가지고 좀 쭉쭉 올라가서 나스닥 1위 한번 찍어보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올 길 진심으로 기원을 해봅니다. 끝.